저는 박사님의 노예입니다. 저는 박사님의 노예입니다. 저는 박사님의 노예입니다. 오늘은 한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알게 된 N번방에 대하여 조사했고 그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조사하기 전에는 정체조차 몰랐으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고 며칠을 찾다가 결국 N번방 및 박사방에서 유출된 자료를 통해 실제 동영상과 사진 등을 확인까지 하고 나서 이것이 진짜이며 이것이 공론화되어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N번방은 2019년 2월부터 13세에서 18세까지 미성년자 70여 명에게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1번방부터 8번방까지 8개의 채팅방에서 영상을 판매한 사건이며 N번방 이후 박사방이 등장. 박사방의 경우에는 정확한 피해 여성의 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미성년자부터 성인까지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의 유출본을 재판매하는 복사방 등으로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사도 꽤 나오고 궁금한 이야기 Y에까지 나왔지만 저 역시도 구독자의 댓글이 있기 전까지는 N번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을 보자면 이 사건의 악독함과 비열함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점은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N번방을 만들었던 수법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트위터입니다. 트위터에 속칭 일탈계라고 하는 야한 사진을 올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재 당신의 트위터가 음란물로 신고를 당했다면서 경찰을 사칭하여 개인 신상 정보를 알아내거나 가짜 로그인 링크를 보내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인 신상 정보를 획득 후 이 사실을 부모님, 학교, 지인들에게 알린다고 협박을 하여 각종 성착취 영상을 보내게 만들다가 결국엔 성폭행까지 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영상을 뿌리는 방식입니다. 이 N번방은 감시자란 닉네임으로 텔레그램에서 소라넷의 계보를 잇겠다며 AB스눕의 이름을 딴 블로그를 개설했고 여기에서 텔레그램 비밀방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밀방의 이름은 고담방이었습니다. 이 고담방을 통해 갓갓이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의 유저가 N번방의 링크를 유포하였으며 1번방에는 어떤 여성들의 영상이 있으니 링크를 알고 싶으면 메신저 라인 아이디로 연락하라고 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받은 뒤 링크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몇몇 구매자들은 여기서 받은 영상을 이용해 복사방을 만들어 재판매, 재유출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방들에는 성착취 제작자와 구매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위하여 잠입한 이들도 있었고 이들에 의해 많은 방이 신고로 폭파되기도 하였으나 이들은 대피소라는 방을 운영하며 새로운 N번방을 만들어냈고 거기서 동일하게 유포를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N번방은 지난해 2019년 9월 초부터 자취를 감추었는데 이때 가까이 체포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많이 돌았습니다. 애초에 문화상품권을 이용한 거래 방식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었습니다. 이를 모른 채 아직도 고담방에서 N번방의 링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N번방의 운영자가 체포된 것이 맞다면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넘겼던 사람들은 그에 맞는 응징이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사방은 N번방보다 더욱 시스템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최초로 탐사 보도를 한 한겨레 및 한겨레 기자를 해보라며 협박까지 하는 당당함과 자신감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박사의 성착취 여성들의 모집 방식은 인터넷에 고액 알바 모집글을 올려서 연락이 온 큰돈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실제 그 알바는 돈을 조금밖에 못 준다며 큰돈을 벌고 싶다면 다른 일이 있다며
살살 구슬리고 또 그 돈을 벌어야 되는 여성들은 그의 꼬임에 넘어가 몸검사 등 검사를 한다는 말로 민증사진과 알몸사진 등을 받은 뒤 해당 여성들을 협박, 성착취 동영상을 받아내게 됩니다. 박사는 지난해 7월쯤에 처음 등장, N번방 이후에 있던 수많은 성착취 텔레그램 채팅방 사이에서 9월쯤에는 성착취 영상 공유의 지배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비밀방에 속한 일부에게 현금만 갈취 후 잠적, 그 후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다시 등장하자 몇몇의 비밀방 운영자와 일부 이용자가 박사를 견제하게 됐고, 이에 자신을 공격한 이용자들의 신상 정보를 캐내서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박사가 공개한 신상 정보 때문에 경찰에 잡혀간 일도 있어서 공적으로 불리게 되었고요. 이후 그는 본인이 직접 위에 설명한 방식으로 여성들을 구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어 판매 및 유포하게 됩니다. 박사는 입장료가 가장 비싼 150만원짜리 방까지 운영하는데, 그가 운영하는 방들은 입에 담기조차 힘든 내용의 방들이 있었다고들 합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범죄 심리학 전문가와 박사의 맛보기 방을 점검하였는데, 전문가는 여성을 능멸과 멸시의 대상으로 바라보도록 해 합리성을 부과하는 장치라고 하였고, 박사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오프라인에서 억눌리거나 위축되어 있는 자신과 달리 모두가 자기를 우월하게 봐주는 인정 욕구를 느끼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텔레그램 비밀방의 한 관계자도 유치하지만 몇천 명 있는 텔레그램 방의 방장이 되면 온라인에서 남자들을 조종하는 기분이 들고 현실의 찌질함을 잊게 해주는 상상 속의 권력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박사는 부하 직원, 즉 관리자들을 운영하였는데, 이름부터 찐, 느무, 김승민, 이기야, 붓다 등으로 일베의 냄새가 풍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중 붓다는 다른 범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고도 합니다. 타 N번방 이용자들은 작년 한겨레 탐사 보도가 공개된 뒤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다르게 박사의 방을 기자 또는 경찰이 공격할 시 박사가 직접 대응하여 본때를 보여준다고 말하였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착취 텔레그램 중 제작자 4명과 구매자 32명을 검거한 상태이며 지속적인 조사와 검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N번방의 주인 가갓은 볼펜 잉크로 자신의 이름을 자궁 타투까지 한 N번방의 피해자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였고, 이를 부모가 신고하게 됐고, 이에 조사가 들어간 경찰이 가갓에게 해킹 링크를 보내 IP를 추적, 가갓을 검거하였으며 현재 재판 중에 있다고 합니다. 박사 역시 현재 검거되어 2월 12일에 공판기일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박사에게 돈을 보낸 구매자와 관리자들 역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에 걸맞는 응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죽하면 박사의 변호사는 본 사건에 관련하여 사임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2월 21일의 공판은 비공개라 방청객으로 참가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메이저 언론 3사가 탐사보도에 대한 방송을 준비 중이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도 N번방 관련자나 피해자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니 혹시 아는 것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직도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올리고 그로 부당수익을 챙기고 있거나 챙겼던, 그리고 성적 쾌락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마음 단단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해당 사건을 크게 터뜨릴 조짐이 있고, 본인들인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지른 이에 대한 결과는 절대 작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제가 조사하면서도 어떤 텔레그램 방들은 성착취물 구매자와 관리자들의 신상을 유포하는 방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 링크 및 피해자 및 신고자분들의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